자, 이제 교재 140쪽에 등록의 실효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의 절차를 잠깐만 기억을 살려보면요. 등록의 절차가 이렇게 됐었죠. 등록 기준을 확보하고 등록 신청했어요. 그러면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등록 통지했습니다. 7일에 통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할 신고하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하셔야 되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업무 개시했거든요. 업무 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이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러면 등록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게 실효 사유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등록의 실효 사유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자,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다. 그럼 등록이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자진하에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등록이 없어지고 개인인 계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다. 그래서 등록은 일신연수성이기 때문에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로 등록 이력이 없어져요. 그럼 다시 무등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등록은 등록 통지가 됐다. 그럼 계속되고 있고 이 상태가 또 무등록이잖아요. 그럼 무등록은 그거죠.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통지 후에 등록의 실효 전 여기서 중개업을 하면 이건 절대 무등록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등록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됐습니다.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무등록? 아닙니다.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증을 받아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하지 않고 했다? 그럼 게시 의무 위반일 뿐 무등록은 아닙니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하면 안 되는데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더라도 무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 계속하여 중개업했거나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했거나 또는 해산 후 계속하여 중개업했다. 요게 무등록이죠. 근데 야도 무등록이잖아요, 지금. 야는 처음부터 개설 등록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태생적 무등록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개시했거든요. 여기서 휴업 신고했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먹었어요. 그럼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우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면허 취소하죠. 똑같아요. 우리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했잖아요. 등록 취소해버려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업무를 했잖아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정지 중 업무 우리 무조건 취소해요. 근데 휴업 중에 중개업 했죠. 휴업 중에 중개업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고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업무 재개 신고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건 후일 더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무등록 중개업의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등록의 실효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인 계공의 사망과 법인인 계공의 해산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 해산. 다음에 두 번째로 폐업 신고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때는 등록 이력이 없어져요. 이 사유에는 등록 이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원인이죠. 해산은.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타의에 의해서, 폐업 신고는 자의에 의해서 등록 이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등록 이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등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그럼 이게 다름 아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무등록 중개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지금 교재 142쪽 가고 있습니다.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계약 무효겠습니까? 계약은 그대로 유효겠습니까? 유효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죠.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한 거예요. 그럼 무등록업자가 소개했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한 거예요.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한 거래였는데 갑이요. 무등록업자한테 이거 토지 거래 시켜주면
보수를 3천만 원 줄게 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럼 약속한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그럼 중개업 자체는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걸렸다. 그럼 보수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직 안 받은 거죠.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용어의 정의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줄게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래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 무등록업자니까 못 주겠다 합니다. 그럼 무등록업자가 이 갑을 상대로 3천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죠. 근데 이 갑이 그래 고생했어 하고 3천만 원 지급했어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났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무등록업자니까 이거 반환해라 그런 거예요. 자, 이때 이 무등록업자는 이 3천만 원을 반환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떨 것 같아요? 예? 안 해도 된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다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이게. 전에는 이게 대법원이요. 판례가 엇갈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정리를 확실히 해줬는데, 등록에 대한 규정, 중개 보수에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자의 보수, 이거는 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의뢰인과 3천만 원으로 받기로 한 약정이 있죠. 이게 무효래요. 무효. 강행 규정에 위반됐으므로 이건 무효다. 그럼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효니 3천만 원 받았습니다.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되죠. 무효인 약정에 근거해 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정합니다. 이거는 이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자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업자가 꼰질렀잖아요. 그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무파라치예요. 무등록업자 차단하는 사람들 무파라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이자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3-3으로 처벌해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3-3으로 처벌합니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주요 골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거기 그 143쪽에 지금 판례가 실려 있죠. 이 판례도 이해를 같이 해도 되는데 자, 그럼 판례 설명 거의 다 드렸거든요. 거기 1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1번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찾았어요? 밑줄 긋고 지금 무등록업자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나왔죠.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밑줄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매매 당사자와의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중개보수지급약정 밑줄 긋고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무효 밑줄 그으면 되죠. 그럼 알아보시겠어요?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에 관한 지급약정은 무효죠. 이렇게 되는데 표현을 잘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란 얘기죠. 그렇게 이제 알아보시고요. 자, 2번 판례 나갑니다. 자, 이번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자, 우연한 기회 단 1회 밑줄이야.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도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한 것은 업이 아니죠.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자, 그래서 중개보수 지급약정 밑줄 긋고요.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밑줄 그으면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이 아니니까 이 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란 얘기죠. 다만 후단에 있는 내용 그 중개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가 할 얘기 없으면 신의칙이나 형평 원칙을 들먹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과했다. 그럼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연한 계단 한 번만 나오면은 이때는 그 보수 약정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얘기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거래를 한 번 정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수 약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수를 받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걸 영업으로 했을 때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입니다.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밑줄 쫙.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 밑줄 쫙.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사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밑줄 쫙.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약속 요구 행위는 절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판례 갑니다.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법의 규정 처벌 기준은 중개 행위를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 의뢰 행위 자체는 밑줄 쫙 긋고요. 위 처벌 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밑줄 긋고 따라서 중개의뢰인을 개업공사의 중개행위와 동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행위로도 처벌할 수도 없다. 자, 공동정범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밑줄. 공동정범이 뭐냐? 공범이에요. 공범. 자, 그래서 이 사건 잠깐 좀 소개합니다.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걸 기소한 검사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하는 겁니다. 갑이요, 이자에게 의뢰를 하면서 이자가 무등록업자임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대충 알았습니다. 의뢰했다는 얘기죠. 부동산 중개를 해달라 하고 의뢰를 한 거예요. 이자를 처벌하겠다고 검사가 기소한 거예요. 이자를 처벌하겠다고. 의뢰한 자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자는 처벌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법상식으로 봤을 때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해서 처벌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법상식적으로 봐서 당최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다는 게 난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갑이요 검사한테 무지하게 찍힌 거 아닌가 싶어요. 검사한테 찍히면 국물도 없죠. 그래갖고 어쨌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한 행위를 처벌하겠다 검사 기소한 거예요. 이걸 기소했고요. 적어도 아니면은 이자와 공범으로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준말이 뭐다? 공범이에요. 공범입니다. 이걸로 처벌하겠다고 지금 현재 기소한 사건이었어요. 대법원의 판단.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이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래서 판례 이해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자를 공범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럼 살인범을 낳은 엄마 있죠? 처벌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아빠는 어떻게 처벌한다? 가중 처벌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판례는 우리 앞쪽 자격증 양도대에 이 판례가 실려 있는데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고 그랬죠. 그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 다시 한번 기억만 살려놓으면요. 자, A의 중개사무소였거든요.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이 사장님이세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도장을 막 찍어댑니다. 그러자 자격증을 건 A가 나 이거 자격증 빼겠다는 거예요. 나 겁나서 자격증 못 걸겠다. 그러자 이 갑이 안 된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A가 가서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폐업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갑이 A를 고소한 거예요. 뭐로 고소했느냐? 내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그래가지고 이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것도 역시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 아니었는데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한테 무지하게 찍힌 거지. 이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처벌하겠다고 결국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 그러면 이자의 중개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두 사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사건들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일이 아니었는데 당연히 법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봤네요. 그럼 이제 144조 오늘의 빅 이벤트 결격 사유로 갑니다.